제가 이제 유튜브를 영상을 10개 올려보니까 드는 생각들, 그다음에 이게 어떤 일인지, 또 어떻게 제가 10개 올렸는지 그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볼까 해요. 이제 이 유튜브라는 게 뭐 하는 건가? 어떤 건가? 진짜 해 보니까 하기 전이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또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 들었나, 이런 내용들을 풀어볼까 해요.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결과로 나올지를 기록으로, 안 그래도 개인적인 일지는 쓰는데 아무래도 혼자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무뎌지거든요. 근데 인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가 있으면 저도 더 인제 깊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유도를 하고, 또 나름대로 저 혼자 공부하는데도 매너리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처음 투자를 공부할 때는 다 재밌고 막 이러죠. 막 책 읽는 것도 재밌고. 근데 인제 이게, 제가 이제 전업 3년 차인데 이렇게 되면은 읽었던 책 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되는데 쪼끔 인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유튜브를 해서 뭐 완벽한 의견은 아니래도 내고 뭐 소통하고 하다 보면은 힘이 되지 않을까. 약간 스터디 윗미 하듯이 그냥 켜 놓고 "나는 오늘 이런 공부했어요." 이런 것들을 남기고, 거래일지도 혼자 쓰는 것보다는 또 같이 보면은 또 어떤 또 좋은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걸 올리면서, 영상을 올리면서 나도 한 번 더 책도 한 번 더 찾아보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해야 되겠다.' 생각은 거의 1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생각만 하고 있다가 '해야 되겠다.' 하다가 올해 26년 1 월에 채널을 개설합니다. 제가 인제 책은 많이 읽으니까 거의 전업 투자자 생활하면서 하루에 5 시간 이상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보통 이렇게 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주로 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TMI를 하는 성격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해서 "아니 그럴 거면 유튜브에다 대고 떠들어." 해 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안 들어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하기 시작해야 되겠다.' 왜냐면 책을 읽으면서 '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 하면 저는 이 책을 읽었으니까 완전 관심이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남자가 뭐라고 해서 말하긴 하는데 어 공감은 많이 안 되겠죠, 우리 와이프는. 그래서 인제 "아이 그럴 거면은 여기다 대고 떠들어." 해 가지고 "여기를 올려라." 한 건데, 창작이거든요, 이것도 나름대로. 하니까 약간 창작 열 같은 게 불타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꽂히는 거예요. 재밌게 만들고 싶고, 기왕이면은 때깔 좋게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니까 이거를 사실 포기해야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 포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게 아니까 사실 얼굴만 해도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웃고 말하고 입 움직이는 것만 봐도 그게 인제 스토리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을 공개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트레이딩 쪽으로 좀 소홀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1 월에 채널 개설을 하고 4 월에 첫 영상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3 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잖아요. 빙구를 만들고 여러 세계관 설정도 하고, 얘는 뭐 어디서 살고 뭐 어떤 성격이고 뭐 이런 설정집 같은 것도 만들었거든요. 이게 다 사실은 어
브랜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왜 해적 모자를 쓰고 있고 이런 것도 사실 다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 거 설정하느라고. 또 이게 또 유튜브 막 컨설팅하거나 이런 영상을 보면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많이 영상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지 버를 못 고치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할 줄 아니까. 근데 사실 영상을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래도 이거를 계속 하면은 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나왔고 빙구리를 바탕으로 '아 주식 얘기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시장이, 제가 막 트레이딩을 막 맘 편하게 하면서 유튜브까지 할 수 있는 실력이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신경 쓰면 이거를 못 하게 되고, 이걸 신경 쓰면 이걸 또 빵꾸가 나고, 약간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유튜브는 말하자면은 어떤 소통이나 기록의 장이지만 이건 본업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귀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시간이 더 쓰게 됐고, 최근에는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 유튜브 실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나중에는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켜 놓고 지금처럼 말하면서 소통하는 걸로, 아니면은 그날그날 매일매일지나 기록을 이걸로 올리는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말을 못하는지 알게 됐어요. 말을 한 문장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그 정도인 줄 몰랐는데, 제가 이거를 영상을 촬영해서 다시 보고 할 때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 진짜 방송인들 대단하다.' 그리고 유튜브를 좀 잘하고 싶으니까, 재밌게 하고 싶으니까 막 그 김선태 요즘에 제일 핫하신 것 같아서 여기 많이 보고, 또 슈카, 저는 경제 쪽을 하니까 슈카, 뭐 니니님, 미니 슈카 그 코믹스의 직원이시죠. 그리고 정프로, 정영진 이런 분들, 와 진짜 신이다. 거의 가시다. 대단하다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막 김선태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막 거의 5 초 10 초에 드립을 하나씩 넣어요. 슈카 형님도 마찬가지. 슈카 형님도 그 식빵 아저씨, 제가 원래 시청자였거든요. 근데 식빵 아저씨 첫 영상을 제가 사실 라이브로 봤어요, 슈카 아저씨 나오는 거를. 근데 그때부터 말빨이 그냥, 처음 방송하는데도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눅이 들었죠. '아 나는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거는 어렵긴 하다.' 저는 막 딕션도 안 좋고 이러니까, 음 대단하다 진짜. 니니 님도, 이게 제가 해 보니까 주식으로 웃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웃기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니니 님 같은 경우에 조롱도 롱이다, 막 그런 드립을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천재예요, 천재. 진짜 세상에는 잘하는 사람 많구나. 그 정영진, 이 3%의 정프로라고 하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질문도 잘하시고 정리도 잘하시는지, 진짜 이런 분들은 진짜 신이다. '나는 이게 재질은 아니구나.'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라이브로도 엄청 잘하시는데, 저는 사실 한 영상 하나 만드는데도 막 테이크를 막 3-4번 가져갈 때가 많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제작을 하냐면, 처음에 기획을 하잖아요. '어떤 영상이 재밌겠다. 어떤 아이템을 해 봐야겠다.' 하면은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AI랑 대화를 해요. 아니면은 제가 간단하게 노트에다가 어떻게 써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개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되겠다. 뭐 처음에 이렇게 단락별로 해서 쭉 해서 대본을 써요, AI랑. 그러면 이거를 음성 녹음을 해요. 음성 녹음을 하는데 녹음을 한 번 하면은 되게 막 더듬더듬거리고, 이게 그러니까 방송인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럼 이거를 서너 번을 해요. 그중에서 이래도 잘 안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실력이 나중에 올라가면 몰라도 지금은 그렇더라고요. 그럼 여기 한 세 번째 네 번째 거를 짜깁기 해서 편집해 가지고 또 화면을 따요. 뭐 차트를 하든지 어떤 거를 다시 만들고 이렇게 중간에 좀 뭐 짤도 넣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화면을 녹화를 하고 그다음에 편집을 해요. 그 프리미어에서 가 가지고 컷 편집을 다 하거든요. 여기 타임라인을 요렇게 자르고 여기 자르고 다 들으면서. 그럼 예를 들어서 20 분짜리 영상이다. 그럼 이거를 다 잘라서 듣는데 한 3번 이상을 듣거든요. 두세 번 듣는 것 같아요. 두세 번 들으면서 적어도 왜냐면 이거를 막 숨 쉬는 부분 이런 걸 다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제 나중에 올리는데 썸네일 만들고 그다음에 올릴 때도 뭘 써야 되는 게 많아요. 태그 막 써야 되고 그다음에 제목 어떻게 쓸지 이런 것도 AI랑 상의해 가지고 저는 챗GPT랑 제미나이를 쓰는데 얘네들이랑 상의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서 넣어요. 그럼 이게 여기부터 기획을 해 놓고 대본을 써 놨다고 해도 이거는 보통 이제 자기 전이나 뭐 생각날 때 아니면 육아할 때 이럴 때 짬짬이 쓰긴 하거든요. 예 녹음부터 화면 녹화하고 이거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고 썸네일 좀 미리 해 놓을 수도 있는데 이것만 해도 거의 오후 내내 해도 저 같은 경우에 아직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 다른 유튜버들 어떻게 하는지 진짜 신기하고 이게 거의 자영업 하듯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저 투자도 굉장히 그 사활을 걸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버도 하나의 사업이다. 이것도 사업이다. 사업이고 어떤 업이다. 업으로 해야지 되겠다. 이게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전문 분야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게 이 콘텐츠를 신경 쓰면서 트레이딩도 집중하는 게 쉽진 않다. 그것도 혼자서 이거를 다 디자인까지 하면서 편집하면서 하기가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치만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 첫 영상 만드는데 3 개월 걸렸고 그다음에는 1 주일 걸렸고 그다음에는 한 3일 걸렸고 그다음에는 하루 걸리고 이제는 반나절 정도 걸리거든요. 점점 이제 요령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제작 자체가 쉽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유튜브를 해 보니까 구독자 수, 조회수를 처음에는 매일 보게 되더라고요. 그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게 그게 신기하고 재밌고 약간은 '아 빨리 올려야지, 빨리 올려야지.' 이런 압박이 돼요. 더 재밌게 하고 싶고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내용을 할까?' 그러니까 좀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SNS 왜 좋아요 중독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신경 쓰이고 또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보는 거 알면서도 괜히 혼자서 신경 쓰이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제가 한 뭐 여행이다 뭐다 해서 한 거의 한 열흘 동안 안 올려 보니까 약간 초월하긴 했어요 이제. 초탈해 가지고 이런 거 이제 잘 안 보긴 하는데 구독자 수가 한 명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완전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아무리 내가 혼자 개인적인 기록으로 이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인제 보고 또 댓글도 남기게 되고 막 하면은 어찌 됐건 간에 이 어떤 공간의 주인장이 돼서 뭘 운영하는 거니까 '혹시 누군가 기다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 어린 왕자에서 뭐 '누군가 날 기다릴 수도 있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직 시청자는 많지 않지만 왜 연예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공연에서 관객이 딱 한 명 있어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마치 뭐 10만 명, 100만 명이 보는 것처럼 나름대로는 진정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유튜브가 수월해지고 트레이딩도 인제 요거 왔다 갔다 하는 실력이 쪼끔 더 나아지면
자주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 복귀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그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